오늘의 그 컨설팅 순서로는 학생 참여 활성화 및 재정 확충 전략에 대해서 경상국립대학교 지도 교수님이신 김용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발표 내용 하시기 전에 그 책 중에서의 나 공간 단자발랍이라고 비밀 안에 들어있는 책이 있죠. 오늘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제가 국장님이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등록을 하고 디자인으로 직접 배우셔서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불화가 있어서 부처님들이 종이에 그 종이를 잘 보시면은 비춰보세요. 도력이 높으면 금방 보이고 그러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앞에 안내문에 뭐 300부처님이 계시다고 하죠. 합장만 한번 해도 한 번에 300만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다 해서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질문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해서 직접 학교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오늘 발표한 우수 동아리들은 제가 굳이 뭐 여기 발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잘 활동을 하셨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회나 무슨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는 이제 양심적으로 좀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뭐 인원을 많이 늘리고 뭐 겉으로 내세우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컨설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연 대학생 동아리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불교 동아리, 그러면은 불교다운 동아리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오늘 발표한 동아리들은 그래도 잘 하고 있지만 150개의 동아리 대학에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80% 이상은 불교 동아리다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아리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냥 이름만 빌려줍니다. 그런데 불교 동아리는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름만 빌려줘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재창립을 해서 막 언론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자송 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막 발표해라, 스님들 한 400~500명 모아놓고 사례 발표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재창립이라는 게 또 지금 많이 창립하고 계시지만 김순남 교수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 쉬운 것 같지만 만들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만들어 놓고 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금방 몇 년 안 가면은 흐지부지돼요. 지금 막 붐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되지, 관심이 없고 후원이 부족하게 되면 학생들이 안 합니다. 더군다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에서 이 조계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단에서 사실은 각성을 해야 돼요. 또 성인 불자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진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생 동아리, 불교 동아리를 살려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금전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특히 대학생 불교 동아리는 지도교수, 지도법사, 뭐 지역 사찰, 대훈련 연합회, 뭐 종단, 또 우리 조계 중에 뭐 상월결사도 생겼죠. 뭐 그 밖에 여러 후원단체가 있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게 종교적인 동아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대학생들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주변에 뭔 관섭이 이렇게 많아? 이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후원을 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 대불련 회장 봤어요?
배불른 회장 갔어요? 중요한 뒷줄로 했더니 말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기 계신 동아리 학생들 창립하고 활동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 지도미수나 지도법과 이 종단을 잘 활용을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당신들이 왜 간섭하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소수 학생, 임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 대다수의 회원들은 무관심하다. 지금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회비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받는 학교가 왜 받느냐? 실질적인 회원을 확보하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은 제가 만약에 회비 안 받고 회원을 가입시킨다. 저희 대학교에서 한 3,000명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를 그렇게 하는데 학기마다 저희 학교는 25,000원씩 그렇게 합니다. 지도법사님은 한 5만원씩 내라고 그래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내도 밥값이며 뭐 장학금이며 후원금으로 다 그 이상을 받게 되는데 자기들이 낸 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뭔가 활용을 해야지 그냥 거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템플스테이도 상월결사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저도 그때 이제 큰 교구공사에 다니면서 대학생 템플만큼은 무료로 해달라 그랬더니 통보사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쿠폰제가 생겼잖아요. 학생들이 문화를 체험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교통비며 밥값이며 템플비며 모든 걸 무료로 가고 하다 보니까 고마운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학생이 많지만 특히 임원진 중에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도덕적 불감증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우리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오늘 발표한 대학은 대부분 선배들이나 지도교수, 지도법사랑 교류가 잘 돼가고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이 많아요. 지도교수님들은 또 창립하느라고 막 애를 쓰셨는데 나중에는 딱 지도법사만 막 이렇게 하고 지도교수는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법사님이 또 뭐 간섭하고 그러면은 또 왜 지도법사님이 간섭하냐고. 그랬다가 또 지도교수한테 또 올라가다가 또 거기서 또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또 돈 후원해주는 쪽으로 사찰도 막 옮겨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례들이 주변에서 여기저기 나타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대학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후원을 해준다면 이런 대학들은 후원을 해줘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는 대학은 후원을 해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 시작 출발점이 워낙 포교가 안 돼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을 살리려고 보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고 후원금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진정한 그 동아리가 안 되고 장학금 바라보고 운영비 바라보고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농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학은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동아리면 그냥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 동아리 학생들은 정말 행동도 바라야 돼요. 손에 염주를 끼고 다니면은 더 행동이 바라야 불교를 욕되지 않게 하는데 저 불교 동아리라는 애가 행동이 저래? 지도교수한테 버릇없이 대들고 지도법사한테 버릇없이 말하고 학교에서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하면은 불교 동아리 부처님 욕을 먹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더 올바른 사람으로 커가게 하고 잘 지도를 해줘야 된대. 지도법사나 지도 교수님들은 그냥 애들 학생 수만 늘리려고 그냥 하면서 MZ세대니까 MZ세대 특성에 맞춰야지.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지도가 안 된다. 그러한 것을 제가 염려를 해서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지만 불교 동아리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지도도 잘하고 지도도 잘 받으면 서로에게 좋지 않냐. 지금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인 그 문화 체험인데 결국 저는 이거를 불교적 소양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불교적 성향의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양을 확보해야 되는데 템플스테이를 할 때 수계식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큰 교구본사 이런 급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때는 수계식을 하면 그 학생들이 불교에 정말 그냥 흥미 위주로 온 학생들도 그 수계첩을 딱 받으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자기가 진짜 불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죄송할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이죠. 종단 차원에서 정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워낙 포교의 불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젊은 불자들이 많이 감소했는데 그만큼 이제 재활성화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상월결사에서도 저희들이 그때 발표하고 할 때 자성스님이 한 대학에 3천만 원씩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입점하시고 나서 한 대학에 한 학기에 500만 원? 지도교 수업 1,000만 원, 지도법사 1,000만 원, 학생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합쳐가지고 5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한 학기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늘 발표한 거를 정말 저는 조계종 종단에서 총무원장 스님이라도 와서 진짜 이걸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동아리라면은 불교 관련 학습과 수행과 자비 실천이 세 가지가 최소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은 일반 동아리랑 뭐가 다를 거냐. 그냥 템플 한번 가는 걸로 끝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팀들은 정말 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 활동의 기본 방안을 보면은 임원진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대부분 대학이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고 거의 회장 혼자 총대 메고 다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은 안 그런 대학이 많겠지만은 90%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틀리다고 하서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물론 그 학생은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할 수도 있어요. 대원 장학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나오고 또 뭐 종단에서 100만 원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 1년에 회장이 1년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건 있어요. 있지만은 그건 한 명의 학생이지 운영비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활동을 위해서는 임원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그룹 활동, 아까 어느 대학인가 소그룹 많이 했대요. 뭐 무슨 법등행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리타임에서는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데 많이 쓰이고 현수막이 많이 쓰이는데 밴드를 좀 만드셔서 그동안의 활동을 밴드에 계속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영상이고 사진이고. 결국 나중에 남는 거는 그 기록입니다. 기록. 여기 대학생들이 졸업하시고 나서 결국 밴드를 보면 내 추억이 있는 것이지 그거 종이다가 어디다 써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옛날 그 지금 연세이신 분들 대학생 때 뭐 했던 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밴드를 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법회 장소도 꼭 지도법사가 있는 사찰에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도법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회를 하고 나머지는 주변의 인근 사찰에 돌면서 스님들한테 인사도 할 겸
교류를 해서 법회를 하고 찾아가서 차례도 마시고 하면 그 스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후원금이라도 주시지. 그렇게 해야 후원금도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한 군데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도법사 스님께서 뭐 돈이 많은 수입이 좋은 교구 사찰에 뭐 그쪽에 말사 사찰 스님이라면은 본사에서 뭐 지원도 많이 해주겠지만 그것도 이미 따로 독립한 스님한테 교구 본사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지도교수랑 동아리 임원진들이 그렇게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후원금 모으는 거는 지도교수님 역할이 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지도교수님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안 하려고 하실까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주변 스님들 교류를 미리 해놨다가 전부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후원금 알아서 내게끔 이렇게 해서 기초를 마련을 했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창립할 때뿐. 매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전저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 만약에 자기들이 지도 사찰이 있으면 그 사찰 말고도 다른 사찰이 많잖아요. 그럼 지역에서는 지도교수나 그 임원들은 다른 스님들과의 교류를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사찰에만 그렇게 그래서 대학생 동아리가 특정한 사찰에 그 봉헌사는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특정한 사찰의 어떤 청년회를 이렇게 전락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지역의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수 사례로 많이 나왔죠. 템플이나 다도명당이 대표적인데 셀러 스님, 유명한 스님들 초청 강연 이런 거는 연합법회로 해도 좋잖아요. 여기 마가 스님 서울 지역 하셨잖아요. 그 원래 경남에 계셨던 분인데 경남에서도 예전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서적 이런 거 독후강 공모, 뭐 SNS, 뭐 유튜브 쇼츠 제작 아까 어느 할 때도 했대요. 그런 걸 해서 그럴 때 이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냥 뭐 했다고 그냥 뭐 돈 장학금 주고 막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야 좋지만 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공부를 시키고 참여를 해서 출석률을 체크를 해가지고 출석률대로 주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대학 동아리 홍보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좋은 게 봉사잖아요. 그래서 불교 동아리 자체에서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RC와 이런 데 종교랑 관련 없잖아요. 그런 데에도 좀 같이 참여하고 가입해도 괜찮잖아요. 그 이중 가입해도 괜찮은데 경남 지역은 그래서 경남 불교 RC와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RC와이에 가서 활동하게끔 이렇게 하고 또 대학생들은 교육봉사나 이런 봉사 점수를 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RC와이 같은데 공식적인 기구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취직할 때도 유리하고 점수도 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보통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을 다 후원금에서 대주고 있는데 식사비, 교통비, 뭐 템플 스테이비 옛날에 다 대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종단에서 쿠폰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쿠폰이 매진됐으면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냥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출석률이나 활동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회비를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회원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회비를 안 받으면 그냥 들쭉날쭉하다 말이에요. 회비를 받아도 가입한 사람의 반 이상은 거의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사찰이나 뭐 부처님 오신다 이런 행사 때 가서 봉사하고 연금달기 이런 해주면은 그때 이제 또 행사 때 커피나 뭐 차를 그 사찰 내에서 파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면은
그 수익금을 대부분 사찰에서는 학생들에게 다 주십니다. 아니면 경남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런 걸 운영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궁스님 계실 때는 교구본사, 한 교구본사당 3군데 대학 이상을 창립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궁스님께서 당신이 후원금을 그 다음 대학들은 주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지나간 거니까 지금 교구본사하고도 지도법과 사찰하고도 이렇게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학생들이 교구본사도 좀 샘플도 가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도 찾아가고 가서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도교수가 가서 후원금 주세요 이 말은 못해요. 교수들은 이게 또 자존심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여기까지 그냥 갔다가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가지고 스님 우리 여기 오는데 뭐 차 타고 와야 되고 밥 먹어야 돼 그러면은 보통 한 100만 원씩 툭툭 주십니다. 주지스님들은. 통도사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경남 연합법회 할 때 신년 초에 100명 이상 참가했는데 5만 원씩 다 세뱃돈으로 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던 그런 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뒷작업은 대개 이제 지도교수들이 하죠. 거기 포교국장이나 거기 주지스님들하고 우리 애들 이렇게 가니까 좀 행사를 좀 엎드려지게 하시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또 알아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니까 교구본사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그 운영비를 좀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로 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사찰이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장학금으로 줘야 이게 생색이 나요. 그러니까 그 하지 말고 운영비로 달라고 이렇게 회장단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회장단에서 장학금 받을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실 게 포교를 할 줄 아시는 스님들은 후원금을 줄 때 지도교수를 통해서 지도교수가 학생회장 통해서 학생의 계좌로 이게 돈이 들어가면은 단계별로 다 거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출처와 행방을 다 알고 있게 돼요. 그래 함부로 돈을 못 쓰게 되고 또 지도교수를 통해서 가면 지도교수의 위상도 올라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은 그냥 주실 때 학생회장 일로 아우 수고했어 하고 거기다 팍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 지도교수 필요 없네. 지도법과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야 안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처음 창립할 때는 그 창립하면서 같이 고생하는 학생들이니까 아는데 이게 횟수가 자꾸 지나가면은 이제 선배들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도교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개밥의 돌멩이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지도법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도법사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스님이니까 불교니까 이게 교류가 되는데 지도교수들은 거의 나중에는 교류가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동아리의 지도 책임은 지도교수예요. 대학생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로 지도나 뭐 상담 이런 거는 지도교수한테 좀 하시고 무슨 마음적인 병적인 이런 치료 이런 거는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 활용의 방향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런 걸 잘 참조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거를 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대학은 후원금 계좌하고 운영비 지출 계좌가 2개가 따로 있어요.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운영비로 나가. 그래야 후원금을 함부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선거기간에 보면은 고시한 돈은 고시금이나 뭐 고시물은 정말 쇳덩이 2개 달린 쇳덩이를 삼킬 정도로 조심해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후원금 받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지
아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후원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일반 동아리에 후원금 있습니까? 1년 예산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원금 동아리에서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그 후원금 없이도 정말 순수한 동아리로 순수한 마음으로 불교 동아리가 확산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큰 과제다. 그것을 지금 틀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과도기 막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틀을 잡아주시면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오늘 오셨는지 우리가 대한불교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대원장학금 주시잖아요. 동아리 후원금. 이게 우리는 그냥 주니까 당연히 고마운 마음도 자꾸 셋다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학에서는 불교 동아리 회장이 목사 아들이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왜 했냐니까 장학금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없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단순한 장학금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나 경전학수, 봉사, 출석률 이런 걸 가지고 장학금을 이렇게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눠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회장들처럼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종단 차원에서라도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종단에서도 중요하고 스님들께서도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승남 회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해서 대학생 전법이나 교수 전법을 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다른 기존의 불교 단체들에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생 전법을 위해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스님들께서도 이 교수국사회가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창립 1주년이라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더니 많이 가시고 또 별로 안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기 교수국사회가 성공하려면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여기를 많이 응원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동아리의 방향을 지금 재정립할 시기다. 처음에는 인원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인원보다도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짜배기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